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뜨거운 논란을 정리하고 얘기하는 채널 아싸TV입니다. 여러분, 우리 엑스맨 아베가 또 일본 패망을 앞당기기 위한 계략을 펼쳤습니다. 일본의 국채 비율은 GDP 대비 237%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여기서 돈을 추가로 더 빌렸습니다. 정말 우리 아베 총리, 엑스맨인 걸 안 들키는 게 이제는 더 대단할 지경입니다. 올 상반기 아베 총리는 현 사태로 인한 지원금을 비롯한 추경 예산을 빌미로 1000조 원이나 달하는 거금을 국채로 발행했습니다. 작년 일본 정부의 예산안이 약 1090조입니다. 아베 총리는 1년치 예산을 돈이 없다고 고대로 빌린 것인데 정말로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베 총리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면서 1인당 100만원씩이라는 거금을 주는 포퓰리즘 정책을 실행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란 것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베 총리와 일본 은행 총수는 마이너스 금리를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로 대표되는 대출 이자로 원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일본 기업은 가격 경쟁력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억지로 낮춰서 경제 성장률을 높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대출로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는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줘야만 합니다. 아베 총리는 이 마이너스 금리 지원을 위해서 국채를 새로 발행하고 돈을 빌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본 기업의 물품이 특별히 좋은 게 아니라 가격이 낮은 것이 주 사용 이유라는 것인데요. 일본 정부의 재정이 힘들어진다고 해도 마이너스 금리가 끝나는 날에는 일본 기업체의 엄청난 가격 상승으로 일본제를 사용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돈을 대출받아 살아가는 기업들이 일제히 파산을 해서 연쇄 파산으로 일본 경제가 뒤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 포퓰리즘도 이런 포퓰리즘이 없습니다. 아니, 이런 정책을 믿고 뽑아준 일본 국민이 이쯤 되면 감탄스러운 정도입니다. 얼마나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저런 사람을 나라의 수장으로 앉힐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네요. 아베 총리, 소비세를 올린다거나 뭐라고 하지 마시고 돈 좀 제대로 쓰십시오. 소비세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를 인상해서 돈 좀 갚으라는 IMF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세를 작년에 8%에서 무려 10%로 인상했습니다. 근데 우리 엑스맨 아베 총리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두려운 나머지 이걸 복지에 쏟아 부어버립니다. 돈 가는데 예산을 쓰라고 한 야당 입장에서 정말 어이가 없었을 내용입니다. 일본의 부채 비율이 빠져나가는 순간 일본이 망한다는 게 불안한 점입니다. 국채를 회수하지 않아야만 하는 것인데요. 수많은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갚을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다수 정부가 전쟁 시에나 발급하는 무기한 국채를 발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국채는 주요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이자율이 매우 낮고 그나마저도 일본 국민들에게 우선 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채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국채를 한순간에 현금화할 가능성을 대비하지 않고서 막 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뱅크론으로 불리는 현금화 붐과 같은 혼란 사태를 배제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대기업들도 흔들릴 정도의 부도 위기 상태라면 일본 국민 다수가 국채를 현금으로 바꿔야만 한다는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국가 부도 상태를 막고 대비해야 하는 정부가 위험 속에서 국채 현금화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려 기업들보다도 먼저 국가 부도 상태가 될 위험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으면 행복합니까? 맨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빚을 내면서 또 끼리끼리 뭉쳐서 국가 명의, 땅, 아내, 학원에 값싸게 팔아주고 부자 친구들도 부자 만들어주려고 마이너스 금리로 나라 돈을 다 기업에 주고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도 분명 비슷한 대통령이 있었는데 저기 감옥에 있거든요. 아베 총리도 퇴임 후에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으시겠네요. 반면에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은 이제 일본 따위와 세계적인 위상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현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선진국의 5%에서 7%대의 높은 경제 하락률이 예상이 되는 K-방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이 엄청난 후평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하락률은 개도국 수준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 사태가 거의 종식될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도 선진국들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성장률이 예상이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무서운 점은 바로 무시무시한 재정 건전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사태 이후에 외환 보유국을 늘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채 비율은 최대한 낮추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손꼽는 국채 비율을 뽐내고 있는 것입니다. SMF에서 내세우는 최상 위급의 투자 우선국의 국채 비율은 50%대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 사태에 지원금을 위한 추경 비용까지 포함해도 42%대 낮은 비율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망하려고 해도 망하기가 매우 힘든 엄청난 재정 안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세계 투자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눈여겨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본과 달리 투자가 몰리는 상황 속에서 투기가 될 여지도 생각해 우리 정부는 투자자들의 투자를 제한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전 세계 국가들이 투자자들이 없어서 유치를 위한 정책을 하는 가운데 너무 많은 투자자들을 제한할 필요성까지 느끼는 위험을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나 중국의 경우 최근에 있는 탈중국으로 인해서 해외 자본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것을 아실 겁니다. 중국 정부는 탈중국으로 인한 투자 자본의 부족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채우고 있는데요. 이는 WTO의 규제에 걸릴 수 있는 정책인 동시에 중국의 부채를 높이는
악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또한 현 사태 이후 다시 찾아온 시위 국면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재개와 함께 미국의 투자와 주식이 일제 오를 것이라 기대한 것과 다르게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수많은 국가들이 특히 어떤 상황에서도 대체할 수 있다고 자부하던 강대국이나 선진국들의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국에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 시진핑 주석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 찾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비웃거나 자국 상황 숨기기에 바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방역뿐만이 아니라 경제 국면에서조차 진정한 선진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경제 대국이라던 나라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네? 아베 총리 뭐라고요? 일본이 경제 대국이라고요? 빚 중에 절반은 갚고 말하십시오. 이번 영상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투자자들의 중심이자 금융 메카가 된 가운데 이를 갈고 있는 일본의 현 경제 상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쩌면 저럴 수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업들은 그럴 리 없겠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아싸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